2025년 2월 1일 죽다 살아온 미쓰리 돌아왔습니다. 아마 주 후반에 방송이 올라가지 않아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을 텐데, 2025년 1월 마지막 주 정말 엄청 힘들었던, 엄청 아팠던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이제 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조금 몸이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뭐 그 정도쯤이야 뭐 그냥 괜찮겠지. 그리고 주식 시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책상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꼿꼿하게 주식 시장 안 봐도 되고 그냥 편하게 뉴욕 증시만 시간 내서 준비해서 방송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좀 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설 연휴에 이제 인사드려야 될 분한테 가서 인사를 드리고 그 이후에 몸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위로 뿜고 아래로 뿜고 일명 흔히 이제 그 토사광난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좀 겪었습니다. 너무 놀라웠던 사실은 진짜 너무 아프니까요. 이게 뭐 뉴욕 증시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머리가 하얗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웬만큼 아파도 좀 인식이라는 걸 했는데 확실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가장 좀 놀라웠던 건 가장 저를 놀랍게 했던 거는 진짜 완전히 혼수 상태였었거든요. 정말 정신없이 막 그냥 누워서 끙끙 앓기만 했는데 어제 아침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낮에 그 저랑 친하게 지내는 까미맘이 일하는 중에 이제 얼떨결에 언니 오늘 새날 안 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오늘 새날 안 가는데 이제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내가 원래는 금요일 날 새날 안 가는데 근데 왜 이거 왜지? 뭐지? 그러고 이제 새날 단톡방을 확인했더니 그 전날 그러니까 목요일 밤 10시 좀 넘어서 푸나님께서 정변님이랑 야수님이랑 저랑 출연하는 걸로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그냥 정신이 혼미해서 확인조차 못했죠. 그래서 11시 반, 어제 금요일 오전 11시 반에 나 오늘 출연하는 날이구나 라고 이제 깨달았습니다. 근데 너무 몸이 아픈데 나가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좀 미리 진작 푸나님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좀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미리 알려드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그걸 확인을 못하고 뭐 방송 준비 들어가고 하는 상황에서 제가 출연을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어떻게든지 추스려서 가야겠다. 그래서 일단 막 머리를 감고 씻고 약국에 가서 이제 상황을 얘기했죠. 제가 지금 막 토하고 막 아래로 싸고 위로 싸고 막 오한 생기고 너무 죽을 것 같은데 몇 시간 동안 좀 일을 해야 되니까 좀 약을 주십시오. 약사님이 주신 약을 먹고 산날 방송을 잘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아파서 그 지하철에서 왜 그 노약자 앉는 분들 그 세단짜리 있잖아요. 저는 거기를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는데 너무 몸이 아프니까 이게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끙끙 누가 보든 말든 누가 욕하든 말든 그냥 끙끙 거기서 앓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돌아와서 좀 쉬었고 지금은 이제 약을 좀 제대로 먹고 컨디션도 좀 돌아오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 3일 동안 방송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25년 새해를 진하게 도대체 2025년 올해는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생기려고 이렇게 진하게 새해를 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1월 29일, 1월 30일, 1월 31일 3일 동안 뉴욕 증시를 후다닥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들으면 안 아파 보이는데 하시겠지만 저는 항상 언제나 always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자, 1월 29일 뉴욕 증시는요. 3대 지수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뒷부분 가서 시간이 좀 남으면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고 어차피 내일 2월 2일 날 제가
또 다음 주 2월의 첫 번째 주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시황에 대한 3일 동안의 뉴욕 증시 마감만 전해드릴 건데요. 1월 29일 수요일 다우지수가 0.31 하락, S&P 500이 0.47 하락, 나스닥이 0.51% 하락했습니다. 자, 연준은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고 시장에서는 연준은 오늘 시장을 놀라게 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자, FOMC 회의 의원들은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강한 경제 상황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가져올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신중하고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부터 이미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승하기 시작했는 데다가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머릿속에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겠구나라는 부담을 느낄 거고 따라서 금리 인하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멘트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가져올 불확실성을 언급한 거죠. 자, 1월 30일 목요일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0.38 상승, S&P 500이 0.53 상승, 나스닥이 0.25% 상승했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실망에도 다른 기술 기업들의 주가가 견고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4분기 GDP 전기 대비 연율 2.3% 상승. 3분기 때는 3.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때보다도 GDP는 둔화됐고 시장 예상치도 3.1까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2.6 정도는 나오겠지 했는데 시장 예상치 2.6보다 둔화된 GDP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목요일이었으니까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상청구 건수 전주 대비 16,000명 감소해서 20만 7천 명을 기록했다. 요게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입니다. 자, 주목할 만한 부분은요.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했는데 3대 금리 모두 25bp씩 인하했습니다. 지금 4번 연속 금리를 인하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유럽 4분기 GDP 성장률이 제로입니다. 성장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요 얘기는 제가 뒷부분 가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시황에 대한 이야기와 같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날 1월 30일 목요일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은 좀 좋지 않지만 다른 M7 남은 기업들은 그래도 실적이 좋겠지라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애플은 시장 예상치를 윗도는 실적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테슬라는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기대치를 미치지 못했는데 2% 강세. 왜일까요? 지금 트럼프 옆에 딱 붙어 있는 게 일론 머스크잖아요.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 일론 머스크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다 보니 이번 실적은 별로 좋지 않지만 그래도 임기 초기 트럼프의 그 힘이 가장 막강할 때 일론 머스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실적이 좋지 못했지만 2%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미국의 GDP가 3분기 발표됐던 3.1보다 예상치 2.6보다 부진했으나 이날 미국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3월까지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18%까지 떨어졌습니다. 쉽게 금리 인하를 못할 거다. 근데 이거는 4분기 GDP가 2.3% 나와서라기보다는 트럼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데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해? 뭐 이런 약간 우려감 때문에 3월 달까지 금리 인하 확률이 18%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1월 31일 금요일 뉴욕 증시로 넘어와 보면은요. 다우지수가 0.75 하락, S&P 500이 0.50% 하락, 나스닥이 0.28% 하락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미국 현지 시간 2월 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뉴욕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요. 12월 개인 소비 지출. 이 개인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2.6% 나왔고요. 3개월 연속 반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3개월 전부터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개인 소비 지출이 모두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이건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을 거야. 예상치에 부합해서 괜찮아. 아직까지 우리 인플레이션 걱정, 특히 뭐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거 걱정 안 해도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아니면 인생을 살면서 매일매일 좋은 것만 보고 싶고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불편한 거를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렇게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시장은 이거를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왜? 이거를 외면하지 않고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라고 부각이 되어버리면 그렇게 뉴욕 증시에서 원하고 바라던 금리 인하 기대는 완전히 물 건너 가는 데다가 자칫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그냥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는 거죠. 이날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오후장에 하락 반전했는데 바로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멕시코와 캐나다의 25%, 중국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정리하고 그리고 나머지 다음 주 2월을 준비하는 내용은 내일 방송에서 해드릴 텐데 자, 제가 어닝 시즌을 맞이할 때 맨 처음에 어닝 시즌의 뚜껑을 여는 업종이 금융업종이다. 그런데 금융업종은 웬간하면 실적이 나쁠 수 없다. 그러니까 웬간하면 실적이 다 좋다. 뭐 진짜 2008년도 리먼 사태 같은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는 한 하다못해 2년 전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을 때도 오히려 중소형 은행들은 실적이 부진하고 파산한 중소형 은행들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은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비유를 해드렸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그렇게 경제가 어렵고 하면 우리가 소비를 줄이고 할지언정 은행에 있는 대출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갚으려고 한다. 그래서 금융주들의 실적은 웬간해서 나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 4분기 어닝 시즌을 보면 금리 인하가 후퇴되는 그 자리를 어닝 시즌으로 약간 좀 회복하려고 했었고 역시 금융주들의 실적이 매우 좋아서 어닝 시즌의 포문을 잘 금융주가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또 우리 모질란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실적 괜찮을 거야라고 열심히 포장을 해댔습니다만 정작 뚜껑을 열어봤는데 뭐 엑선모빌, 쉐브론 이날 같은 경우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했다고 했죠.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의 엄청난 딥시크 쇼크 때문에 한 방 먹고 지금 계속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기업들의 실적도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정작 뚜껑을 열어봤더니 실적이 그닥 좋지 않더라. 자, 우리가 어닝 시즌을 체크할 때마다 전문가들은 이번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예상을 하다가도요. 금융주 실적이 좋으면 얘네들이 이번 실적 괜찮겠네 라고 똥멍청이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절대 휘둘리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저는 29일, 30, 31일 3일 동안의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정리해 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텐데 첫 번째,
외국인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대신증권을 잘 까죠. 뭐 제가 근무했던 회사긴 하지만 뭐 그래도 못 맞추거나 그러면 까야죠. 외국인 수급이 개선돼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반박을 되게 세게 했죠. 미쓰리는 누구보다도 외국인 수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주고 있으면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좀 예쁘게 생각하는구나라는 어느 정도의 그림이 나오는데, 지금 외국인들은 그런 그림이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단타지, 이런 분위기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보여줬던 모습은 꾸준히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 해드렸는데, 역시 외국인들은 겁나게 팔아 제끼고 미쓰리가 사경을 헤매고 있었을 1월의 마지막 날 외국인들은 하루 당일 1조가 넘는 금액을 매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참 불쌍하다는 얘기를 며칠 전에 해드렸습니다. 이유는 뭐냐? 제가 왜 외국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렸냐면, 그 대신증권이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와서 괜찮을 거다라고 봤던 근거가 뭐였냐면 2400포인트가 코스피의 바닥인 것 같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악재가 나와서 2400이 설령 깨질지언정 그래도 어떻게든지 2400을 지키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계엄령이 떨어지고 윤석열이 체포 구속이 늦게 되고 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2300 후반, 2400포인트를 지키려고 하는구나. 진짜 미쓰리 말대로 윤석열 따위가 2000포인트를 깨지 못하는구나.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 매수가 돌았던 거고, 대신증권은 그거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저점을 잡고 수급을 공급해 주는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안쓰럽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저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2024년도 대한민국 코스피 저점을 그 누구보다도 잘 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점 인식은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제 저점이니까 올라가자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단독으로 움직일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올라가지 못할 때 다른 나라들이 움직였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막 고공행진했잖아요. 다우지수 S&P는 맨날 사상 최고치를 찍어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300포인트 후반, 2400포인트 저점 인식을 잡고 쫙 올라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유동성 장세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미국이나 이런 애들이 쫙 치고 나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나가니까 우리도 간다,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일단 미국이 지금 고점에서 어느 정도 발목이 잡힌 데다가 지수는 어느 정도 버티고 있습니다만 저거는 올라가는 게 아니고 버티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종목별로 실적이라든가 어떤 중국의 딥시크 반격이라든가 트럼프의 관세라든가 지금 미국은 헤쳐나가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 같은 경우에는 4분기 GDP 성장률이 제로입니다. 그럼 결국 유럽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성장력이 없습니다. 미쓰리 금리 인하하잖아요. 금리 인하가 지금 효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가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어떤 충격파가 와서 확 뺀 다음에 일명 미쓰리가 자주 표현하는 물갈이가 한번 싹 되고 그다음 유동성이 싹 풀려서 주가가 착 올라가는, 최근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모습이 코로나 때 나타났죠. 대한민국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400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다시 유동성이 풀리고 하면서 다시 쭉 힘을 내서 3000포인트까지 밀어 올리는, 뭔가 그런 물갈이가 필요한데 미국은요, 지금 그런 물갈이가 없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끌어왔다가 대선으로 밀고 갔다가 그 사이에 경기 침체를 걱정해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만 지금 미국은 3개월 동안 1%의 금리를 인하했는데 효과가 전혀 없어요. 유동성 장세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미국은 고금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유럽은 금리를 4번이나 인하했는데 경제 성장률 제로입니다. 중국은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특별성을 고려하더라도 중국 경제도 딱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올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당장 금요일 날 2,512포인트. 아마 많은 분들이 아유 그래 어쨌든 그래도 2,500포인트는 지켜냈네 라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2,500포인트는 다시 깨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참 아쉽다, 안 됐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올해는 특히 늘 그랬지만 더더욱 굉장히 매매하기 어려운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 연휴 동안 원래는 뉴욕 증시하고 좀 시간이 남으면은 증권사들의 2월달 증시 전망을 좀 정리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일단 애널리스트들도 휴가에 들어갔는지 2월달 증시 전망 나오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제가 사경을 헤매는 시간이 있다 보니 며칠 동안 약간 제가 정신줄을 놨었는데 이제 회복하고 있으니까 2월 달에는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아니라 정신줄을 졸라매고 정신 차려 이은정 하고 집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증권사에서 나오는 메시지라든가 이런 거 꼬박꼬박 잘 챙겨 드릴 거고요. 2025년에 아파야 될 모든 병을 그냥 며칠 만에 다 그냥 알아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챙기시고요. 오랜만에 아파 보니까 야 몸이 아프니까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주식이고 나발이고 이씨 뭐 새날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씨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약간 급하게 3거래일 연속 뉴욕 증시 마감 현황 빠르게 정리해 봤고요. 내일부터는 약간 스피드를 살짝 조절해서 편하게 다음 주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 꼼꼼히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미리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진짜 공지를 할 수 있을 만한 힘도 없었어요. 진짜로. 어제 정말 제가 새날 방송 끝나고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탈까 택시를 탈까 했는데 눈이 오는 바람에 택시가 더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지하철을 타자. 근데 지하철 타다가 정말 죽을 뻔해가지고요.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더라고요. 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이제 회복 중이니까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방송 올라가고 남은 시간 조금 더 쉬고 내일은 회복된 컨디션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월의 첫 번째 주 토요일입니다. 2월 1일, 2월 첫날이니까 잘 준비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 뵐게요. 고맙습니다.